반갑습니다. 미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의적 발상, 디자인의 탄생, 온라인으로 세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었나요? 미술 교과서, 오늘은 연필, 지우개, 학습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던 학습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하겠어요. 첫 시간에 올렸던 네이버 폼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 120명 정도 응답하셨어요. 200명 정도 학생 중에서 몇 명은 응답하지 않았네요. 학교에 오기 전까지 응답하시면 됩니다. 1번 정답은 거의 다 맞추고 투시였어요. 정답은. 발상의 개념도 올린 사람은 거의 다 잘 적었어요. 자신만의 글로 적으셨는데 한 명이 너무 특이한 오답이 있었어요. 조선 세종 때 창작된 무학의 하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허스트의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작품이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왜 이런 재료를 사용했을까?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었는데 다이아몬드만 적은 사람보다 두개골과 다이아몬드 이렇게 두 개 다 적은 것이 정답에 가깝겠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의 사치와 욕망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는 욕망과 그런 또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죠. 창의적 발상 방법을 위한 4가지는 오답이 너무 재밌는 오답이 있었어요. 생각, 뇌, 지능, 머릿속. 오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4가지를 적으면 되는데 생각 노트 만들기, 마인드맵 그리기, 브레인스토밍 하기, 스캠퍼로 생각하기 이렇게 4가지였어요. 대부분 다 잘 적어 주셨어요. 하지만 스캠퍼만 적은 사람보다 이렇게 4가지 한 2번 정도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좀 잘 적기 어려웠을 거예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책을 보고 적었다. 뭐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설문지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동영상만 올리면 여러분은 이걸 틀어놓고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린 질문지였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 한 명은 대학을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실기에서 좀 딸릴 것 같아요. 실기를 안 치고 미대를 갈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실기를 안 치고 갈 수 있는 미술 대학도 있고 미술 관련한 학과 중에서도 실기를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미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실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간다기보다는 미적인 안목과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생각들이 깊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면 미술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고, 여러분들이 한 실기 브레인스토밍과 렌더링 올라간 내용을 봤는데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병을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미술을 배우는 목적, 미술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꼭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에요. 그림을 단순하게 잘 그린다고 내가 좋은 어떤 풍경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다고 미술가가 되는 거나 아니면 미술에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돼도 미술적인 미적 안목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글로 적기 어려울 때 비주얼 싱킹의 방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경영을 하거나 회사를 경영할 때도 디자인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순한 시각적인 작품을 창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이번 수업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수업에서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렌더링을 더욱더 정교하게 자신이 만들어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재료와 색채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글자도 같이 넣어서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찾아서 스크랩을 해서 그걸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 주었죠.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재료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재탄생,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충분히 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보완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 정돈된 어떤 생각을 적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즉흥적인 생각, 단어들을 많이 일렬로 나열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다 풀어서 적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룹끼리 묶을 때는 비슷한 색깔이나 가지로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가,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바람개비로 화단에 여러 개 이렇게 설치한다는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페트병에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쭉 적어보고 바람개비에서 연상되는 거 적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 디자인,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고
또 완성되었을 때 디자인도 몇 가지 옆에 작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개념이 어렴풋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을 거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질문을 준 학생이 있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 또는 회의 기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조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다 받아 적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표시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어 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는지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마인드맵과 비슷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에 대한 글자,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올린 자료를 봤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지를 올렸죠.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을 지난주에 같이 한번 해봤어요. 주제 선정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정하면 되고, 주제 선정한 이유는 왜 이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예를 들면 그 전시 작품이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그 기능적인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양과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들, 색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재료 등 여기서 조금씩 더 적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에 있는 렌더링이에요. 렌더링을 이렇게 남학생이 그렸는데 여기에 있는 색깔, 그리고 형태, 그런 그 이름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은 점은 입체 작품인데 평면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금 더 명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재료의 특징, 예를 들면 여기 검은색 부분은 병뚜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서 병뚜껑, 그리고 여기는 본체 몸통은 어떤 재료로 들어갈 건지, 또 다른 일종의 접착제는 뭘 사용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계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만 보아도 완성된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렌더링이고, 또다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만들 텐데 필요한 재료 등을 다시 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완성된 작품 옆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은 패들렛에 올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렌더링은 보완해서 최종본 역시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그 브레인스토밍과 렌더링은 온라인 수업에 있었던 과제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했는지 선생님이 패들렛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 역시 패들렛에 올릴 건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선생님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학번 이름은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설문지, 브레인스토밍, 렌더링 이렇게 확인해서 학교 오는 날 꼭 가져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때까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렌더링, 그리고 실제로 만든 작품, 사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감상문을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학교 오시는 날 빠짐없이 꼭 가져오도록 합니다. 오늘은 렌더링 채색까지 해서 상세하게 적은 내용을 다시 패들렛에 올립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너무 완벽하게 잘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자신이 계획한 실제 작품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오늘 하면 더 좋겠죠. 다만 지난 시간에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보완할 것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은 빠르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모든 과정들을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함께 보고서를 적어보면서 소감문도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실제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설문지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 역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설문지와 패들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온라인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에 오는 날 물어보면 되겠죠.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고서 작성이지만 그 보고서를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적고 싶다면 렌더링, 브레인스토밍, 실제 작품 완성한 것까지 잘 꼼꼼하게 해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은 작품을 정말 그럴듯하게 멋진 작품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잘 못하더라도, 나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끝나면 지난주에 이제 실제로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30분 정도 가량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올린 거 보면 너무 열심히 한 흔적들이 보여서 선생님이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왔을 때 많은 칭찬을 받을 친구들도 있고 따로 불러서 얘기할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만날 때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